투자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투자 환경도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불립니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사용해서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알파입니다. 알파는 2019년에 상장되어 현재 1조 2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배당률은 약 2.7%, 최근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1.5%, 1년은 1.7%를 기록하였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명성에 비하면 그다지 훌륭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알파는 1.2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ETF 안에 다른 ETF가 들어있는 펀드 오브 펀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채 35%, 물가 연동채권 35%, 전세계 주식 25%, 원자재 주식 15%, 금 10%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파를 운용하는 알렉스, 데미언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알파의 운영 원칙인 리스트 페리티는 무엇인지, 알파는 전세계 주식, 원자재, 미국 국채, 물가 연동채권, 실물금에 모두 투자한다. 물가 연동채권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이자가 늘어나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다.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은 올라가고 채권은 내려간다. 원자재와 물가 연동채권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더 올라간다. 반대로 주식은 하락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지 않는다. 주식에만 투자하면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이 나지만 시장이 나쁘면 큰 손실을 본다. 5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환경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낸다. 리스크 페리티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어떤 투자 환경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알파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고 여러 자산들을 묶는다. 투자 기간을 길게 보면 위험과 수익을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주식은 더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채권은 더 낮은 위험과 낮은 수익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채권도 만기가 더 긴 채권을 투자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과 높은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만기가 짧은 채권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원자재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2022년에 주식은 하락했지만 원자재는 상승했다. 5가지 투자 자산을 혼합하면 매우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며 특정한 자산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과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알파는 패시브하게 운용되는가? 패시브하게 투자된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패시브로 운용해야 분산 투자를 잘할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산 포트폴리오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 한국에는 레이 달리오 팬이 많다. 레이 달리오의 올해도 전략과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프레임은 매우 비슷하다. 공동대표인 데미안은 브리지워터에서 10년간 일했고 나도 15년간 그들과 함께 투자했다. 하지만 우리는 올웨더보다 더 심플하게 투자한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하고 브리지워터는 기관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 연준이 앞으로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내리면 알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금리가 인상되든 인하되든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자산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고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의 수익은 괜찮다. 작년처럼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현금이 최고인 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시기는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알파의 수익률은 괜찮을 것이다. 알파는 설정 이후 비교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펀드 설정 초기에는 벤치마크가 10년 만기 국채 선물을 반영했기 때문에 다소 수익률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벤치마크와 수익률이 거의 똑같다. 차이나는 부분은 펀드의 운용보수 정도만 차이난다.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보다 2019년 12월 이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파는 포트폴리오의 25%를 전세계 주식에 투자한다. 최근 몇 년간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알파가 덜 상승했다. 하지만 주식이 덜 오르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파는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 투자의 관점을 길게 봐야 한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주식과 채권이 현금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1998년에는 주식 100% 포트폴리오보다 알파가 더 올랐다. 2009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은 매우 좋았다. 하지만 그 이전 10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 요점은 주식에 100% 투자한다면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는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을 시점이 있다는 뜻이다. 그에 비해 알파는 분산 투자로 부드러운 투자 여정을 제공한다. 알파 투자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현금이 왕, 즉 캐시 이즈 킹인 시기는 제일 좋지 않은 시기이다. 2022년이 현금이 왕이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작년 초과 금리가 급등한 해는 40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5에서 10년간 현금이 왕인 시기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경기는 순환한다. 직접 알파에 투자하는지, 투자한다면 얼마나 투자하는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 금융자산 거의 모두를 알파에 투자한다. 알파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꾸준한 성과를 내면서 언제든지 현금화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노후 목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현금이 왕인 시기여서 수익률이 좋지 않았지만 투자 기간을 길게 보고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언제든 현금화할 돈이라면 적합해 보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